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화 활동 설비예요. 자, 기출 경향 보면 2011년, 12년도에 이렇게 나왔고 17년도 한번 나왔고 2023년도에 한 문제 나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조금 있어요. 자, 소화 활동 설비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재현, 연결 송수관, 살수, 비상 콘센트, 무선, 연소 방지 설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지하구 화재는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럼 소화 활동 설비의 종류 갈게요. 자, 무제비 3년으로 외운다. 자,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재현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3년, 년 해가지고 송수관, 살수, 연소 방지 설비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는 역할은 뭐냐? 자, 우리가 화재 불이 나면 결국 소방관들이 도착하잖아요. 이 소방관들이 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필요한 보조 설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얘는 어떤 건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 얘는 재현 설비를 말하는 거야. 얘는 송수관이야.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즉 재현 설비는 연기잖아요. 그는 피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에요. 목적은. 그래서 연기를 제어, 배출, 피난 통로의 연기의 침입을 방지시켜서 결국 피난을 안전하게 하는 설비다. 요게 핵심이죠. 자, 연결 송수관. 연결하다, 송수관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언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이 지상에서 호수를 연장하다가 이 고층 건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고층, 지상이고 고층으로 계속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배관을 만들어서 여기다 소방차로 딱 호수를 집어넣고 물을 위층까지 끌어올려 밀어주는 거죠. 그게 연결 송수관 설비예요. 그래서 소방 펌프차를 이용해서 이 송수구에다가 이 압력을 보내면 방수구에서 호스나 노즐을 이용해서 소화를 진행하는 방식. 자, 연결 살수도 비슷해요. 살수예요.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화 활동이 곤란한 지역이 있다. 지하층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 이런 판매 영업시설 어쨌든 간에 진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소방차로 압력수 보내서 살수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방식에는 뭐 살수 헤드는 뭐 폐쇄형, 개방형이 있다. 뭐 이런 종류죠. 자, 비상 콘센트. 비상 콘센트는 똑같이 이 화재 시를 대비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소방대원, 소방 관계자가 이런 조명기구, 절단기구, 어떤 소방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죠. 그걸 사용 위해서는 정전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설비예요.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물에는 이렇게 만들게 돼 있다. 자,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자, 이것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지하와 지상 간의 무선 통신이 곤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설비예요. 그래서 뭐 누설 통축 케이블 뭐 이렇게 해서 대원간, 지휘관 원활한 교신을 하도록 돼 있다. 연소 방지 설비. 우리가 지하에 보면 이런 전력, 통신용 이런 전선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스나 난방기 배관 등 이런 집합적인 공간, 거기에 공동구동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 진화하는 설비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이 설비와 비슷하다. 이런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한 설비 갈게요. 제한 설비는 거실 제한 있고 부속실 제한 설비가 있어요. 이건 또 좀 이따 배울 거고, 중요한 거는 난이도 면에서 난이도가 좀 높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기본적인 이런 개념이 이거라는 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다 가져가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시험에 나올 만한 걸 가져가고 좀 더 미흡하다면 하나씩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설치 대상 갈게요. 설치 대상 문종 운동회 무대부 200, 그리고 영수 100명, 그 다음에 무지 파는 노숙 창물군의 1000, 그 다음에 운시철도 공항 대휴 무지천, 운시철도 공항 대휴로서 지하철 무장중 1000 이상, 그 다음에 지하가 1000, 지하 1000. 자, 제한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 일종이다. 그래서 화재 초기에 연기를 감지하죠. 그렇게 되면 연기를 배출하고 복도, 계단, 연기 확산을 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서 거주자 연기를 보호하고 소방대의 소활동을 연기를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성 요소가 있냐? 송풍기가 있다는 거예요. 급기 송풍기, 배기용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풍도도 급기, 배기가 있고 또 급기구, 배출구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댐퍼, 연기 감지기, 그다음에 수동기동 장치, 제형 경계벽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수신기 있다. 어떻게 작동하냐? 연기 감지기가 작동되면 작동되는 수신기에서 당연히 알리겠죠. 그러면서 작동이 된다. 자, 제한설비 종류 갈게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제한설비는 거실 제한설비와 특별피난 계단 및 부속실 제한설비가 있다. 자, 거실 제한설비는 당연히 화재는 거실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이 연기와 열기를 직접 배출시켜야 한다. 그래서 급기와 배기를 어떻게? 동시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한다. 왜? 청결층을 확보하려고 해요. 청결층. 그래서 급기 송풍기, 배기 송풍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자, 결국 우리가 이게 거실이에요. 거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여기서 배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 여기 신선한 공기, 여기 급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급기. 그래서 당연히 여기 청결층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특별피난 계단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 부속실, 피난용,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포함이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피난을 위해서 소방대가 또 대피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자, 이게 보시면 여기 쭉 보면 이걸 부속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계단실. 이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틈 사이로. 그래서 여기다가 급기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선한 공기가 일로 해서 연기가 일로 못 나오게, 틈 사이로 못 나오게 막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다. 자, 용어정의 갈게요. 용어정의 제한구역이 나와요. 자, 제한구역이란 연기의 유동을 구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벽, 보, 바닥, 천장 또는 제형 경계 벽에 의해서 밀폐된 건물의 공간을 말한다. 일종의 구역화다. 즉, 거실은 60m 원 안에 내접할 것. 60m 원 안에 내접할 것. 통로일 때는 보행거리 60m 이내일 것. 즉, 제형 경계가 뭐냐? 우리가 어떤 공간에 여기서 화재가 나면 이게 한없이 연기가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획해. 그래서 60m 원 안에 항상 이거를 제형구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제형경계 할게요. 제형경계란 제형구역의 경계를 구성하는 벽보 같은 수직 부분. 어떤 공간에 이렇게 제형구역을 이렇게 A, B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눌 때 벽이나 보 같은 이 수직 부분과 바닥 천장 같은 수평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형 경계는 내화, 불연, 그 다음에 제형 경계 벽으로 성능 있는 것을 한다. 그래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누설되지 않은 기밀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형 경계는 제형 경계 폭이, 제형 경계 폭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바닥과 천장을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 연기가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칸막이 같은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형 경계 폭이라는 거예요. 걔는 0.6m 이상으로 하고 수직거리는 바닥으로부터 이 제형 경계 폭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m 이내로 해야 된다. 근데 불가피한 경우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형 경계 이 벽, 제형 경계 벽은 배연 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동시기, 즉 기계 장치에 의해서 평상시 이게 없다가 이 가동식으로 해서 딱 내려오는 거죠. 그럴 때 급격히 하강하면 인명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형구역의 폭은 천장과 반자 또는 수직 하단까지 거리, 요 거리예요. 거리. 요 거리. 그래서 수직 거리는 바닥으로부터 이 제형구역까지 거리. 예상 제형구역은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형구역을 말한다. 자, 여기 공동 제형구역이 나와요. 즉, 2개 이상의 이 제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구역을 3구역으로 나눴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제한 방식은 단독 제한이 있고 공동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단독은 당연히 하나의 제한 구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고 얘만 하는 거죠. 근데 공동 제한은 이 벽이나 제한 경계로 된 이 부분이 2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동시에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여기 나가죠. 배출구 연기를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급기 뭐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입풍도, 배출풍도. 유입은 뭐냐면 공기가 들어오는 입구, 그 다음에 배출풍도, 공기가 나가는 입구, 이렇게 배출풍도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제한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배출량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우리 수원량 계산하는 것처럼 얘도 여기서는 배출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출량이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제한 설비 설치 기준 갈게요. 여기서 배출량이 나와요. 소규모, 대규모, 통로가 있다. 자, 소규모가 뭐냐? 400 미만이면 소규모로 인정한다. 거기에는 거실 배출과 통로 배출 방식이 있구나. 또 통로에는 40 이하냐, 60 이하냐, 40보다 큰 걸 초과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대규모도 40이냐, 40 초과냐, 통로도 40이냐, 40 초과냐, 똑같은 거예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외우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이 거실은 무조건 최소 5000 CMH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원래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민 미터 3승을 배출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위는 1제곱미터당 민 미터 3승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풀어 쓴 게 이거예요. 이거를 아워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걸 CMH로 표현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자, 수직거리 아까 배웠잖아요. 이게 수직. 이게 수직거리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직거리가 2m 이하냐, 2.5, 3, 3초가냐, 그거예요. 여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를 먼저 세팅값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얘도 5000씩 늘어나거든요. 5000. 근데 얘는 10,000 늘어나요. 얘도 5000, 5000, 10,000 늘어나요.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5000, 5000, 10,000, 5000, 5000, 10,000 똑같아요. 그래서 얘만 외우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기본 40m 이하일 때 25,000이구나. 그리고 여기 때는 30,000이다. 여기 대규모는 400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40m 내접하면 여기 40,000이라는 거, 여기 45,000,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통로도 40,000, 45,000 얘랑 똑같다. 자, 공동 예상 제형구역의 배출량 벽합 경체로 외운다. 자, 제형구역이 벽으로 돼 있냐, 제형 경계로 돼 있냐, 아니면 짬뽕으로 돼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벽으로 돼 있으면 거실 제형구역 배출량을 합해라. 벽으로 A, B가 있으면 A 플러스 B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형 경계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A, B. 근데 B가 더 크다. 그러면 배출량을 B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 한다. 근데 벽으로 돼 있거나 경계로 구획으로 돼 있다. 그러면 배출량은 제형 경계로 구획된 거실 배출량을 최대의 것으로 하죠. 이걸로 하고 벽으로 돼 있으면 전부 합해라.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배출구 할게요. 배출구는 포용거리가 10m 이내, 그리고 50 미만의 물류창고, 화장실, 목욕실은 이 배출구,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거실에다 어디다 설치하냐 그거예요. 거실은 벽이나 제형 경계, 자, 벽일 때는 중간 윗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야, 이게 벽이에요. 중간 윗부분에다 해서 연기를 배출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형 경계는 하단보다 윗부분에 해라. 이렇게 제형 경계가 있잖아요. 뚫려 있잖아요. 이제 하단 윗부분보다 위에다 해서 배출해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통로일 때, 벽으로 돼 있을 때는 배출구 하단과 2m 이격을 해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배출구 하단과 여기 2m 이격을 해서 배출시켜라. 그 다음에 제형 경계로 되어 있다. 그러면 배출구 하단 경계부보다 높은 위치.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제형 경계 있으니까 요 이렇게 해서 요 윗부분에다 설치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배출기 및 배출풍도. 이제 배출기가 뭐냐? 우리 송풍기랑 같은 거예요. 그런 기계라는 거예요. 기계. 그래서 능캔 분리로 외운다. 자, 배출기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자, 여기가 배출기. 이게 전동기예요, 전동기. 그래서 이렇게 벨트를 이용해서 얘가 전동기를 이용해서 벨트가 계속 돌면서 얘를 구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배출풍도, 여기는 배출풍도. 연기를 빨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출기의 배출 능력은 배출량 이상으로 하라. 그리고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 부분, 여기 접속 부분 뜨거우니까 내열성 있는 거를 해라. 그리고 배출기의 전동 부분과 배풍기는 분리를 해라. 전동기는 이렇게 분리했잖아요. 이렇게 벨트로 해서 연결한다고요. 그래서 배풍기는 유한 내열 처리도 해라. 내열 처리.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배출풍도 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해서 연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이 놈을 배출풍도라는 거예요. 요 공간을, 요거를. 그래서 얘가 직경이든 뭐 사각형이든 원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얘가 450 이하냐, 뭐 750 이하냐 해가지고 요거의 두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요거 외우는 방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4고, 45, 75 더해서 15억을 물어줬대요. 그래서 얘랑 더하면 2250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외울 수 있다. 그리고 두께는 어떻게 외우냐? 5 빼고, 얘만 5죠? 5 빼고 2씩 늘어나요. 6, 8, 10, 12. 5 빼고 2를 더하면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풍량과 풍속인데 요거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풍량은 뭐 어쨌든 거실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배출량 이상으로 하면 된다. 풍속은 흡풍1호, 배풍 20. 요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보면 우리가 들어오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입축 풍도 여기서 나가는데 여기가 15m/s예요. 배출축은 20m/s예요. 근데 또 보면 유입은 여기가 20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들어올 때 5m/s예요. 결국 얘 더하면 22죠. 22죠. 그래서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흡입,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흡입축 풍도. 그래서 흡입축 풍도 15, 배출축 풍도 나갈 때 20으로 내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급기량과 유입구. 자, 유입량은 배출량 이상으로 해라. 유입에 유입, 여기 배출이고. 그래서 여기 배출량 이상으로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실이 높이는 어디다 하냐? 400 미만일 때는 유입구와 배기구 사이 5m 이상 거리를 둬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거실일 때는, 자, 거실이 400 이상일 때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해다 해라.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입구 풍속은 5m로 하래요. 이거 들어올 때 5m/s를 해래요.
근데 유입 풍도 속도는 여기 20m/s를 해라요. 자, 우리 아까 흡입 여기 보시면 요거 배웠죠. 좀 전에 아까 설명했지만 흡입축 풍도, 배출축 풍도. 흡입축 풍도는 15m/s라 그랬죠. 여기 배출축 풍도는 20m/s죠. 자, 이게 더하면 20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20으로 보내서 20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기를 유입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냐? 강자인으로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집어넣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냐? 강제 유입 방식. 거실에서 배출한 양 이상을 이런 송풍기로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급기 송풍기. 자연 유입. 창문 등을 열면서 급기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인접구역 유입 방식은 인접한 제형구역에서 거실을 배출시킨 양 이상 급기 송풍기. 즉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서 배출하면 이쪽에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인접이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거는 종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제형구역 설정. 자, 2층 상 6, 6천 해가지고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 때 어떤 방호구역, 방수구역 해가지고 구역을 나눴잖아요. 이것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제형구역을 1000 미만으로 해라. 그리고 하나의 제형구역을 2개 층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근데 층이 불분명할 경우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개로 제형구역 해라. 거실과 통로는 따로따로 제형구역 해라. 하나의 제형구역은 60m 원 안에 들어가게 해라. 통로상의 제형구역은 보행거리 60m 초과하지 아니한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하나의 제형구역 면적은 1000이래요. 여기 거실 1000, 60m. 그리고 하나의 제형구역은 2개층이 미치지 아니한다. 얘랑 따로 한다. 근데 불분명한 경우 따로 하나 이렇게 해서 제형구역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형구역 할 것. 그래서 거실과 통로는 이게 제형구역 각각 구분해서 해라는 거예요. 거실과 복도는 따로 해라는 거예요. 상호 제한. 또 거실은 60m 원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통로는 이게 보행거리 60m 초과하지 아니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형구역 설정에 옳지 않는 것. 자, 보면 면적 1000. 이게 숫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상호 제한해라 했죠. 거실과 통로. 제형구역 보행거리 60. 40 아니죠. 그래서 2층 상 66000. 2층 상 66000. 배출풍도의 배출풍도 설치 기준 가로에서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배출기 흡입축 풍도의 풍속은 15라 했죠. 배출축 흡입 배출. 그래서 이건 20이라 했죠. 그래서 제가 유입할 때, 배출할 때, 들어올 때 20, 들어올 때 5 집어넣는데 여기는 15로 나가고 여기 20이라 했죠. 지금 배출축이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유입은 여기죠. 자, 이상 감사합니다.